여러분 143페이지부터 4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자 그러면은 4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속의 산화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못한 것은입니다. 자, 이것도 몇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금속의 산화는 말이죠.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일수록 일어나기 쉽습니다. 알루미늄보다 이온화계열 상위 금속은 공기 중에서도 산화물을 만들고 또 폭발을 합니다. 금속 산화는 온도 높을수록 빨리 일어나는 건 많은데 산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하는 속도가 늦을수록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생성 산화물 피막 침이라면 금속 내부의 산화 어느 정도 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산화가 사실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게 표면에 산화물 피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치밀하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산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FeO 같은 건 치명상이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Fe3O4라든지 특수한 그 산화물 피막 처리를 하면은 그 어느 정도는 저지가 됩니다. 자, 이온화 경량 순서 요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칼카나 마라 요 정도는 알아둬요. 그 다음에 은, 백금, 금. 그래서 저는 요걸 늘 요렇게 외웠습니다. 칼카나 마라, 수은, 백금, 금. 그래서 여기서 알루미늄보다 이온화 경량이 높은 금속은 산화가 굉장히 빨리 되며 이게 공기 중에서 막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원소는 수소입니다. 수. 은, 백금, 금은 이온화 경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쉬운 표현을 하자면은 부식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금속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육사황동의 1 내지 2% 철 강한 것으로 강도가 크고 내식성이 좋아 광산기계, 선박용 기계, 화학기계 등에 널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육사황동에 철을 한 1, 2% 정도 조금 첨가한 것을 우리는 철황동이라고 합니다. 철황동이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 그럼 다 맞히겠죠. 그죠? 그렇게 안 냅니다. 이 철황동을 다른 말로는 델타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사가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바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주조 상태 그대로 쓴다. 절대로 주조하면은 단조하고는 반대가 됩니다. 주조 상태 그대로 연사, 그라인딩이죠. 그죠? 연사가요 사용하며 단조 불가능한 주조 경지라고 합니다. 주조하고 단조는 전혀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 주조는 보통 단단한 재료가 많습니다. 이 주조 상태, 주조 경질합금입니다. 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스텔라이트입니다.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계입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계. 요 다 텅스텐이 가장 고용융성 금속이죠. 이 금속들을 주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조할 수 없습니다. 그라인딩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스텔라이트 재료를 어떤 금속 재료를 가공할 때 사용하면 금속 재료를 가공한다는 것은 열이 나겠죠. 그죠? 그 돌리면서 가공을 하니까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보통은 고속도 구간은 그래도 한 600, 700도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스텔라이트는 한 1000도 정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 재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리는 상원에서 최심 입방 격자가 아니고 면심 입방 격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 원자량은 약 63.6.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못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 가가 확실한 답이 되는 거예요. 녹는 점은 1083도씨. 전기열의 양도체입니다. 양도체랑 잘 통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구리. 상원에서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면심입방 격자 금속은 귀금속류, 금, 은, 백금, 팔라디움 이런 다 귀금속입니다. 구리도 사실은 요게 이제 경계가 애매한데 요도 귀금속과 비슷합니다. 요 귀금속류는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전연성이 잘 늘어나고 잘 펴집니다.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흰색 금속인 흰색 금속이 뭐냐면 니켈 알루미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켈 알루미늄 납이 흰색이에요. 순철 중에서는 동소변태가 일어납니다. 델타 고용체, 감마 고용체, 알파 고용체인데 알파 고용체가 아니고 오스테나이트, 감마 고용체가 또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알파철하고 델타철은 최심입방 격자입니다. 자, 이 면심입방 격자는 꼭 알아둬야 되고, 이 면심입방 격자는 가공이 잘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이 또 나와 있네요. 열, 전기, 전도체고 전성연성이 우수하고 상온에서 수원은 그 고체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상온에서 결정체. 그리고 요 문제를 많이 틀리던데 빛에 대해 투명체가 아니고 불투명체입니다. 요걸 알아주십시오. 원소 바나지움은 V, 망간은 Mn, 니켈은 Ni, 아연은 NZN, 비소는 AS, 안티몬은 SB인데 여기에서 원소 기호가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비소, AS, 안티몬, SB다 하는 것은 꼭 좀 알아두세요. 편석을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편석을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편석은 왜 생기느냐? 주조 중에 응고 범위가 굉장히 넓으면 처음 응고가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또 응고가 되면 그 사이에 황이나 인 같은 그런 원소들은 한 곳에 모여버립니다. 편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고 범위가 너무 넓거나 성분 금속 상호간의 비중차가 클 때, 그러니까 한 곳에 끼리끼리 모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알아두고 편석은 그라고 영어 기호로는 S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재료 고온으로 가열할 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그 내복력 제거가 됩니다. 열을 가하면은 그 다음에 연화가 되고 재결정, 결정적 성장이 요래됩니다. 그래서 이 경화는 아닙니다. 연화가 되는데 경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연화 현상은 또 2단계 중에서 전 단계를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센 기계시험. 이 에릭슨은 독일어입니다. 에릭센. 근데 에릭센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커핑이라고 해놨죠. 커핑은 뭐냐면 컵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를 이렇게 그 에릭센 시험기를 누르면 컵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 이제 그런 모양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성연성이 우수한 재료는 그 금이 안 가는데 전성연성이 좀 떨어지는 금속 재료는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 시험은 뭘 하냐? 전성연성. 전성연성은 다른 뜻으로는 소성 가공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에릭센이다. 에릭센 시험기는 그래서 또한 컵 모양으로 만든 데서 커핑 시험이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10번 압축 시험에서 탄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주라는 것은 long column, 그 기둥이 긴 걸 말합니다. 장주, long column형 시험편의 높이는 지름의 몇 배 정도가 적당한가? 이걸 어떤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요거는 실험하면서 이거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높이는 지름의 약 10배 정도 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피로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관련이 가장 적은 것입니다. 시험편의 무게가 피로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시험편의 형상, 요것도 몇 번 나왔죠. 시험편의 치수, 시험편의 열처리 상태, 요 세 가지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또 넘어갑니다. 12번. 다음 보기 중 구리, 비철금속 합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문자 메탈은요, 육사 황동입니다. 포금은 쉽게 말하면 포를 만들 때 쓰는데 요거는 청동합금입니다. 톤백은 황동합금입니다. 텅갈로이, 이거 일본에서 이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텅스텐, 텅하고 엘로이, 엘로이 합쳐서 텅갈로이라고 합니다. 텅스텐 합금입니다. 텅갈로이는 텅스텐 엘로이 해가지고 텅갈로이가 텅스텐 합금이다. 요거 일본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신소재 재진합금, 재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왔죠. 진을 앞에 냈습니다. 진동제거입니다. 이 한자를 써보라는 거 아니고 읽을 줄 알고 뜻은 알아야 되겠죠. 재진이라는 거는 뭐냐면 진동제거다. 재는 제거, 진은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많으면은 막 어떤 물건을 차시고 가면 울렁거리면 안 되겠죠. 그죠? 진동을 제거해주는 신소재가 재진합금입니다. 요거는 딴 말로 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방진합금이라고 했어요. 방진합금. 재진이라는 것은 또 진동을 방지한다 해서 재진도 되지만은 뭐도 되느냐면 방진도 됩니다. 재진도 되지만은 방진도 됩니다. 재진, 방진 같은 말이에요. 재진, 방진 같은 말인데 요거는 방진은 진동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진동을 방지한다는 거니까 재진, 방진 요거는 항상 같이 쓰인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재진재료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신소재 재진합금으로는 마그네슘, 지르코늄, 망간, 구리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밑에 있습니다. 대표적이다. 맞습니다. 재진 신소재 재료는 진동을 제어,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어떤 정밀 기계를 말이죠. 우리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그 회사에 주문을 해가지고 싣고 올 거 아닙니까?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에 싣고 올 때는 특히 흔들리지 않는 차, 재진, 할 수 있는 차, 재진은 방진이 되겠습니다. 그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 브리넬, 경도, 시흥지나 이런 좀 무거워요. 그런데 이 차에 오면서 흔들려 버리면은 거기에 이제 하중 추 달리는 그런 게 변동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재진 신소재 재료는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재진합금에서는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 신소재 합금 맞습니다. 재진 신소재 합금에서의 재진 기구는 마텐자이트 펜트와 같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재진합금은 마그네슘, 요거 혼돈하면 지르코늄입니다. 마그네슘, 지르코늄, 마그네슘, 구리, 티탄, 니켈. 티탄, 니켈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형상 기어합금도 됐습니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알루미늄, 아연, 철, 크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재진합금이다. 재진합금은 뭐냐? 진동소음 줄이며 재중계수가 높을수록 감쇄능이 좋아야 되겠죠. 우수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재진계수와 감쇄능. 그럼 재진합금은 내부 마찰 매우 큽니다. 진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화 능력 큽니다. 재진기구는 후크 법칙. 여러분 나중에 그 금속재료 소성 변형 기구에 보면 후크 법칙이 있습니다. 이 후크 법칙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떤 재료를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변형을 시키면, 가령 예를 들어 인장시험을 하면 늘어나겠죠. 이게 탄성 변형 이내에서, 말저 소성 변형 넘어서면 안 되는데, 탄성 변형 이내에서는 그 힘과 늘어나는 그 길이가 비례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면, 쉽게 말하면은 후크 법칙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외부에서 주어진 에너지가 재료에 흡수되어서 진동이 감시하며 열 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 재진학금의 기본 원리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신소재가 많이 나왔죠. 그죠? 분산, 강화 금속 복합 신소재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실용 재료는 셉 이것도 자 앞부분 신털드 소개를 합니다. 알루미늄 파우더, 신털드 알루미늄 파우더, 이거는 알루미늄 가루를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소개라면 굉장히 그 뭐냐면은 강도나 이런 게 높습니다. 이걸 소결 재료를 알루미늄 파우더를, 그래서 이걸 신털드 알루미늄 파우더 세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 TD 코팅, 이거는 뭐냐면 도요타,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이제 코팅식으로 한 것이 TD입니다. 일본 도요타입니다. 자, 제조 방법은 일반적으로 단접법으로 많이 이용한다. 이건 아닙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고온에서 크리프 특성이 우수하고 단단한 재료입니다. 요것도 맞고요. 기지금속 중에 0.01 내지 0.1 마이크로미터 아주 미시합니다. 미시한 입자 분산시켜 만든다. 요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 강화 금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알루미늄, 니켈, 크롬, 니켈, 몰리브덴, 철, 크롬 등이 기지로 사용됩니다. 기지. 그러니까 이제 미시한 입자를 그 안에다가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분산, 강화를 시킨 거예요. 요거는 혼합법, 표면산화법, 공침법, 용융체 파화법 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이제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공작기계 공작기계 절삭공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고속도강입니다. 고속도강은 독일어로 따라서 SKH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영어로는 High Speed Steel입니다. 고속도강이죠. 금속 재료를 고속으로 절삭하는 공구용 특수강입니다. 표준 조성은 요거 몇 번이나 있습니다. 텅스텐 18%, 크롬 4%, 나머지 1%, 바나디움.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철하고, 철이, 합금이라도 대부분 다 철이 주축이에요. 탄소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는 1841이라고 한다. 1841이라고 한다. 회주철 많이 했죠. GC,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회색입니다. 주철 주형의 주입시 벽 두께 차이에 냉각 속도 지극히 느릴 때 C가 뭐로 나타나면 흑연 형태로 많이 석출하며 바단면은 회색인 주철입니다. 황적열매짐,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에서 황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가 안 될 때는 이거 편석을 방지해 줍니다. 황이 어쨌든 금속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거나 편석을 할 때는 그 어떤 강재료를 가열할 때 고온에서 깨집니다. 이걸 고온취성, 이건 또 벌겋게 달아서 깨지기 때문에 적열매짐, 적열취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온에서 막 깨집니다. 그래서 이는 상온매짐 저온취성이라고 합니다. 정방격자는 직육면체예요. 가로, 세로는 갖고 높이가 길어진 거고, 정육면체 입방격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정방격자는 정육면체 입방격자와 달리 직육면체 형태이며
주석 인디움. 그래서 정방적재는 그렇게 많은 금속이 있는 거 아닙니다. 주석 인디움 알아두세요. 주석 인디움. 면심이 빵격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귀금속, 금, 은, 백금, 팔라디움, 구리, 흰색 금속인 알루미늄, 니켈랍. 요게 면심이 빵격자입니다. 채심이 빵격자는 고용융성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조밀육 빵격자는 제가 힌트로 외우라고 그랬죠. 아마티카 코베테질, 아마티카 코베테질.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정방격자는 주석 인디움 두 가지뿐입니다. 금속 용융점 요것도 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거의 중요합니다. 구리 1083도, 알루미늄 660도, 텅스텐 3410도. 이거는 3410도로 꼭 맞추라는 거 아닙니다. 3400도여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유사 범위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텅스텐이 금속 중 용점이 가장 높은 금속 원소입니다. 순철 용융 온도는 1539도씨입니다. 망간을요, 강에 넣어 사건강을 만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망간을 적게 넣은 것을 듀콜강이라고 한다. 망간을 적은 망간량을 강에 넣어서 만든 것을 듀콜강. 망간을 많이 넣어서 만든 거, 이것도 영어가 아닙니다. 헤드필드강. 고망간 헤드필드강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망간 헤드필드강, 이 합금원소가 들어가면 특이하게 담금질을 안 해도 굉장히 그 작용성이 있어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걸 주조를 하면은 깨집니다. 주조 매짐 치성입니다. 그래서 이 고망간 헤드필드강이요, 고망간 헤드필드강입니다. 고망간 헤드필드강은 이 주조 매짐 방지를 위해서 수인 열처리, 수인, 이도 한자입니다.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워터 터프닝. 뭐냐면은 본래 물에서 담금질하면은 경도가 높아지는데 이 고망간 헤드필드강은 물에서 담금질하면은 경도보다는 강인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에서 인성, 질긴 성질이 돼서 이걸 수인 열처리라고 합니다. 워터 터프닝이라고 합니다. 16번 다음 중 탄소강에 함유된 주성분 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탄소강에는요, 철에 탄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탄소강에서는 철이 우리가 말하면 한약을 지을 때 말하는 약방의 감초다. 이 탄소는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공석강, 펄라이트, 이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A1 변태 723도씨에서 청상조직인 라멜라가 형성돼요. 이건 청상조직입니다. 자, 공석강은 펄라이트고요. 열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도 펄라이트와 같은 성분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순철과 시멘타이트 두 개가 만드는데 그 모양이 달라요. 펄라이트는 청상조직이고,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는 혼합물이고, 그 다음에 솔바이트는 기계적인 혼합물이다. 그래서 요 공석강하고 다릅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갑시다. 가겠습니다. 변압기나 발전기나 전동기 철심 재료는 페로실리콘, 요걸 주소광판 또는 주소강이라고도 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17번 강보다 탄소 많이 함유한 주철의 일반적인, 주철은 적어도 정확하게는 2에서 6.67% 사이인데 보통 실용화하는 주철은 한 2에서 한 4 이내 그 부근입니다. 주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3 내지 4배 정도입니다. 주철은 압축 강도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경도는 탄소, 규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우리가 금속에는 비금속 원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에도 탄소와 규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탄소가 되면 비금속입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경도가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철은 자체의 흑연이 윤활제 역할은 맞습니다. 이 흑연이 가루는 윤활제 역할인데 여러분 요즘은 잘 못 보겠지만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주산이라는 게 있어요. 주산을 새로 한 뻑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연필 있죠. 연필
탄소 성분이잖아요. 연필로가 그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부드러워집니다. 흑연은 어쨌든 윤활제 역할을 한다. 주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마멸성이 우수하다. 또 맞아요. 자, 고탄소 고규소의 크고 거친, 이 크고 거친 흑연편을 함유하면은 주철은 충격값이 적어서 잘 깨집니다. 주철에서 경도는 탄소 규소 함유量많을수록 작아지고 인, 황, 망간 많아지면은 경도는 증가한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런 것 같은 경우도 객관식으로 또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18번 물체의 보이지 않는 곳의 모양을 나타내는 선은 파선 또는 이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나와있죠. 0.3 내지 0.4mm 요 숨은 선이라고 하며 물체의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안 보이지만 뒤에 있습니다. 그 모양을 도시하는 선이 파선 또는 은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19번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 부분 참고, 가공전의 모양 표시, 같은 모양 되풀이 이거는 가상선이고 특수가공은 굵은 1.쇠선, 굵은 거는 0.8 내지 1mm 정도 됩니다. 특수가공하는 곳에 특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C는 챔프리 못딱입니다. 사실 P는 피치, R은 레디어스 반지름, T는 thickness 지름입니다. 10점 평균 거칠기 값은 RC로 표시하면 가능합니다. 기계제도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삼각법을 이용합니다. 그 공간을 4개로 잘랐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걸 그 중간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1분면, 왼쪽에는 2분면,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걸 3분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4분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체를 3분면에 두고 한 것이 제3각법이에요. 제1각법은 어떻게 되냐면 정투상법에서 눈, 물체, 투상면 1분면에 있어요. 그럼 삼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각법은 어디에 쓰이느냐? 삼각법하고 일각법이 쓰이는데 일각법은 조선소에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22번 복합재료 서멧 신소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은 입자 강화 금속 복합재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요거는 다공질 재료는 주로 소결한 겁니다. 클레드 재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리스가 성질이 달라요. 다른 걸 두 개를 붙여서 옷을 입힌다. 옛날 그거가 클레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테인리스하고 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 열이 잘 전도됩니다. 뜨겁죠. 스테인리스가 열에 강합니다. 그럼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우리 어떤데 그릇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리를 했을 때 들어도 안 뜨거운 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열 전도율이 낮은 걸 밖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자 강화금속 복합재료 맞습니다. 저 복합재료 서밋은 꼭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섬유강화금속 복합재료 이렇게 됐고, 다공성 재료는 섬유강화금속 복합재료 FRM, 다공성 재료 섬유강화금속 복합재료는 FRM, Fiber Reinforcement Metal. 요거는 그냥 영어를 또 참고로 한번 적어 본 거예요. 23번 제도 용지에서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는 1대 루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외워야 됩니다. A4 200 가로가 210 세로가 297입니다. 297을 210으로 나누면은 1.414 이렇게 나옵니다. 1.414가 루트입니다. 1.414가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나눠보세요. 297을요 210으로 나누면 1.414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1라 이 말입니다. 또 가상선이 또 나왔네요. 그죠? 요건 아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43강 수업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동행하여서
공부해 주셔서 공부하고 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